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반기 영업이익 성장률 무려 450%를 달성한 동서식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IS 동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도 예전에 투자를 할 때 동서식품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 한번 차분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반기 보고서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목소리가 조금 지직거린다 해서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를 한번 바꿔보았어요. 그래서 반응이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마이크도 거금을 들여서 무려 8,300원이나 주고 샀는데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좀 이것도 이상하다 싶으면 언젠가 마이크를 좀 더 좋은 걸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자, 그럼 IS 동서 한번 차분히 챙겨 볼 건데요. 자, 오늘 알아볼 기업은 IS 동서입니다. 자,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건설사 재무제표를 진짜 오래간만에 봤어요. 제 최근에 사실 건설사를 안 보는데 저희 구독자님께서 IS 동서를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안 본 지 오래된 김에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었고요. 차분히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딱 눈에 띄는 것은 자, 회사 이름은 IS 동서고요. 아까 동서식품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현대건설 토목사업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토목사업부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벽제 콘크리트로 설립이 되었으며, 그리고 동서산업으로 등록이 되었다, 상장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IS 동서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일신 건설 산업과 합병을 하였다 했는데, 여기서 IS는 일신에서 철자를 뗀 표기입니다. 그래서 일신 동서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IS 동서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한번 알아두시고요. 주요 산업은 콘크리트 제품이에요. 레미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건축, 주택 건설 사업, 그리고 토목 건축 공사 등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했던 게 인선 ENT,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인선 ENT가 IS 동서에서 인수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 보다, 조금 이제 건설업에서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좀 확장을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합병이 아니라 지분 인수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눈에 띄었던 게 2020년도 5월에 이누스라는 요업 사업인데, 화장실 타일이라든지 그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요. 물적 분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물적 분할을 왜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막간의 이용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분할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직접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상한 전환사채 발행 현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버행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챙겨보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근데 대기업의 재무제표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중소형 기업들에 많이 보이는 행태인데, 지금 보시면 결론은 다 상환 완료가 돼서 오버행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식의 총수는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은 1억 주인데 여태까지 4,400만 주 발행했었고요. 이 중에서 감자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3천만 주 정도 주식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당을 늘 좋아하니까요. 배당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배당을 보시면 재작년에 1,200원 줬고요. 작년에 700원 줬는데, 이익에 연동돼서 변동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곱하기 1을 했을 때 아마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항상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은 언젠가 이 글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되면 본인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럼 구독자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때 개인적으로 같이 보면서 이해해서 괜찮아요 라고 서로 공유할 수 있다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뭐 그때 제 방송 안 보시고 그냥 이번에 뭐 젤리나님 이거 봤는데 이 기업이 또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만 해주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구독자분들께서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기업들은 같이 보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까 이누스 물적 분할됐던 그 회사인데요. 보시면 타일이나 위생도기, 비데 같은 걸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사업부가 또 콘크리트 사업부가 있는데 이건 콘크리트 파일이나 PC입니다. 콘크리트라고 하니까 레미콘을 생각하는데 레미콘이랑 조금 다릅니다. 이건 쉽게 생각하면 정말 콘크리트로 만든 제품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사업 부분 전통적인 이 회사의 메인 사업 부문입니다. 건설 사업이고 최근에 인선 ENT 인수하면서 환경 사업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 요업 사업이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했는데 보니까 타일이나 위생 도기 같은 건축 마감재의 시장이더라고요. 이거는 뭐 사실 거의 리모델링 아니면 신규 건축을 할 때 말고는 안 들어가다 보니 건설 경기에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원부 재정 중 일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즉 완전 국내 내국 그 뭐라고 해야지 국산화가 되진 않은 사업 부분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인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엄청 그럴싸한데 결론이 뭐냐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경쟁 우위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쯤 되면 사실 저는 물적 분할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이거 팔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밑에 이제 영업이익 부분을 보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할게요. 콘크리트 사업 부분인데 PHC 파일 등 콘크리트 제품은 토목 건축 기초 자재로서 부피가 크고 중량품이다. 그래서 운반비 비중이 높다. PHC 파일이 뭔가 한번 찾아보니 우리 그 지방공사라고 기반공사라 하나요? 지방공사라고 하나요? 그 땅을 뭐 땅에다가 이 박아 넣는 그 콘크리트 봉 같은 걸 PHC 파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뭐 일련의 콘크리트 제품들을 만드는 부분이 콘크리트 사업 부문입니다. 뭐 딱히 볼 게 없더라고요. 자, 건설 사업 부분은 사실 이 IS 동서의 메인 사업부인데요.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IS 동서는 그 브랜드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일리넷들이라는 그 아파트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는 그 용호동 W로 유명한데 부산에 그 W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사업 부분이 있는데 크게 뭐 영향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고요. 환경 사업 부분은 인선 ENT 주주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인데 이거는 향후에 뭐 언젠가 제가 인선 ENT를 커버하게 되면 그때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인데요. 보시면 지금 3년 내내 44기 2년 전에는 흑자 났는데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물적 분할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건 매각하려는 이슈인 것 같아요. 물적 분할을 했을 때는 대부분 그 사업 부문 하나를 물적 분할한다는 건 뭐 쉽게 생각하면은 100% 자회사로 만든다는 뜻인데 이 경우는 매각할 때 좀 손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 이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부문 같은 경우는 뭐 곱하기 2 했을 때 뭐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으나 영업이익은 좀 많이 까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부문이 확실히 매출액에서 압도적이죠. 뭐 이게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3000억 정도 매출액이 발생했으며 영업이익도 대부분 건설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은 정말 미미하고요. 그리고 환경 부문이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매출의 다크호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쭉 내려 볼게요. 이제 항상 그 판가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판가가 ASP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면 회사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지 그 향후 전망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늘 확인한 부분이고요. 뭐 보시다시피 뭐 거의 대부분 크게 가격에 변동이 없습니다. 딱 눈에 띄는 건 뭐 매립 폐기물이 아무래도 매립할 장소가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 원료 부분인데요. 원재료 가격도 만약에 판가는 올라가는데 원재료 가격이 그대로라면 그러면 이익이 개선되겠죠.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단 하나도 체크 안 한 이유는 크게 이슈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설비에 관한 내용은 뭐 공장이 있을 경우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은데요. 뭐 특별히 공장이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볼드를 쳐놨을까요? 갑자기 보니까 보이네요. 자, 쭉 내려다 보면 뭐 요 부분 타일, 위생 도기, 콘크리트, 뭐 파일, 그리고 건축 부문은 뭐 건축 토목 등등등등이 있고요. 요업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아니 해외보다는 국내가 메인인 시장이고요. 뭐 수출도 일부 발생하나 아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중량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든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전무합니다. 건설이 메인인데 대부분 건설이고 토목은 일부 매출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은 아무래도 내수겠죠. 거의 내수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늘 챙겨보는 코너, 이제 판매 경로와 판매 방법인데요. 요업이나 콘크리트 부문은 판매 경로가 크게 납품이랑 유통 판매가 있는데요. 납품은 말 그대로 뭐 건설회사나 지배자체에다가 직접 납품하는 걸 말하고요. 유통 판매는 대리점이나 건자재상들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요업의 비중 60대 40이고 콘크리트는 100% 납품으로 나타납니다. 건설 부분은 도급이랑 그 자체 공사인데 도급은 27%, 자체 공사 73%로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이걸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현금 회수가 얼마나 자주 빠르게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거든요. 이걸 보면 현금 또는 어음 결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게 뭐 회수기간 얼마인지는 그건 적혀져 있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조건 미충족 시에는 선수금을 수령해서 약간 리스크를 해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 부문은 그 도급공사의 경우는 계약 조건 및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 대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체 공사는 그 부동산에 좀 집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분양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중도금 시기별로 분할해서 받고 있는 돈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부문은 제출 서류를 완료하고 나서 대금을 회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면 거의 뭐 2, 30이니까 사실 환경 부문은 사실 이것도 상당히 회전율이 돈이 자주 잘 들어오는 사업 부분이죠. 자, 이거 수주사항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브랜드랑 그 주상복합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아까 말씀드린 에일린의 뜰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는 주상복합 주상복합일 때 W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동 W 때문에 상당히 많이 유명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전에도 뭐 건물을 잘 짓는다라고는 했었는데 영호동 W가 워낙 그 광안리였나 해운대 쪽이었나 해가지고 뷰가 잘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아파트 이미지가 확 올라가 버린 케이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볼 건데요. 늘 저희가 현금을 체크해 보죠. 현금이 3,150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매출 채권은 작년 말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미청구 공사 대금이 조금 늘었는데 이 정도면 뭐 크게 이슈는 없어 보이고요. 재고 자산이 있는데 이 지금 우리 IS 동서가 건설사잖아요. 건설사는 재고 자산이 조금 이렇게 우리 제조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한번 주석에서 짚어 드릴게요. 그리고 유형자산이 좀 줄었는데 이것도 한 번도 제가 유형자산 안 짚어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오늘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채무는 뭐 크게 변동 없고요. 단기 차입금이 약간 늘었으며, 그리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 또 약간 늘었는데 뭐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유동성 사채도 살짝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손익계산서인데요. 매출액이 거의 뭐 2분기는 더블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죠? 더블 가까이 늘었고, 그리고 매출 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보다 좀 덜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더 많이 늘어났죠. 영업이익은 더 많이 늘었고, 누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진짜 4배 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뭐 약간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주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석을 볼 건데요. 뭐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사실 저도 잘 안 보고 넘어갈 때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뭐 주주의 현황들이에요. 주주의 현황들. 뭐 회사랑 관련된 쪽 주주들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뭐 종속회사가 이렇게 있다. 근데 당사 지분율이 얼마가 된다. 라는 거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인선 ENT는 33.5%를 가지고 있네요. 또 쭉 내려가면 뭐 이런 부분, 여기 아까 전에 주 적혀 있다 하죠. 주 1, 이누스, 아까 물적 분할한 회사죠. 물적 분할을 했다. 지분을 전액 매각 예정 자산. 아, 역시 네, 이거 팔려고 하네요. 결론은 이누스라는 그 아까 요업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이유는 결론은 매각을 하려는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팔려고 했네요. 자, 그리고 또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또 적혀 있네요. 향후 매각할 예정입니다. 보통 물적 분할하면 매각하는 것으로 많이 씁니다. 쭉쭉은 뭐 크게 안 보셔도 되는데 뭐 궁금하시면 읽어 보셔도 됩니다.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뭐 현금은 현금성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보면 매출 채권은 줄어들었는데 분양 미수금이 좀 늘어났어요. 근데 이건 뭐 분양되면 받을 돈이라 크게 리스크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미수금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고, 이 단위가 1,000원이에요. 많이 줄었고, 대여금이 살짝 늘어나긴 했으나 뭐 미수금 줄어든 거에 비하면 뭐 애교 수준 정도로, 애교 수준까지 아니네요. 좀 늘긴 했지만 뭐 아마 이 정도면 제 생각엔 공시로 떴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챙겨 보지는 않아 가지고 한번 주주님들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재고자산 한번 체크해 드리겠다 했는데, 이 건설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자산이 용지, 미완성 주택, 미완성 공사, 미완성 주택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으로 잡힙니다. 물론 그 밑에 콘크리트 사업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잡히긴 하나 사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재고자산으로 매우 크게 잡힌다. 건설사는 그렇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한번 밑에 내려가 볼게요. 유형자산 부분 이야기했는데요. 유형자산이 아까 많이 줄었었죠. 기초 직전에는 뭐 전반기에 뭐 이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감가상각비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자산들은 그 회계 규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기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각 기간마다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감가상각된 것보다 취득을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보통은 계속 기업들이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뭐 경향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거 읽어드리기 전에 한 번씩 체크는 하고 읽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차입금 같은 경우는 왜 늘어났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보니까 토지대금으로 나갔고요. 이건 사실상 땅을 사기 위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이슈 있는 차입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개발하겠다는 뜻이죠. 경산이니까 대구 쪽에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뭐 가산, 하남, 덕은, 오페라 W, 여기가 그 동대구역 주변, 대구역 오페라 W더라고요.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면 담보 제공 자산인데요. 보시면 그냥 딱 눈에 띈 게 얘였어요. 얘는 뭐였냐면 인선 ENT 주식을 담보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눈에 띄어서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기타 유동 부채로는 얘가 좀 크게 늘었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분양하기 전에 선수금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는 부채였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이제 판관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건설계약금, 건설계약 잔액이 뭐 지금 요 정도 얼마죠? 1,000원 하면 한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3조 정도 남아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공사계약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뭐 인식한 공사 손익은 뭐 요 정도 있다. 손익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5% 이상 건인 거는 뭐 범어동 W, 뭐 그리고 이게 재개발 사업들 아무래도 돈이 크겠죠. 그런 것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 부분인데요. 판관비도 쭉 훑어봤는데 눈에 띈 게 급여가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좀 늘어났어요. 수수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거 수수료 왜 늘어났어요? 라고 물어보면 투자하시는 주주님들은 주담이랑 통화하시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뭐 이슈 뭐 너무 과도하게 많이 늘어났다 싶으면 투자하시면 체크하고 주담이랑 소통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감가상각 일어난 거 좀 크게 늘어났네요. 뭐 이 정도가 제가 찾아보면서 이슈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한번 그 IS 동서라는 기업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것만 봐서는 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하기는 쉽잖아요. 사실 우리는 재무제표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재무제표만 보고 향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완벽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신사업을 뭘 하겠다라는 부분을 적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추정이 가능한데, 이런 전통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잘 안 적어주더라고요. 물론 적어주는 기업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되 그 회사의 IR 자료나 혹은 그 주담이랑 소통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뭐 특히 이런 건설사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을 수주했고 이런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신 덕분에 저도 진짜 오래간만에 한번 건설사 사업 보고서를 봤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기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편식하지 않고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향후에
계속 올라오는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다, 다음 영상이 뭐 있지 궁금하다 싶으시면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